사람 만약에 운이 좋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 운이 나빠. 내가 볼 때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안녕하세요. 준철학간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은 이제 토요일날 2시, 그 다음에 화요일날 2시, 1, 2부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고요. 전주에 제가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윤 대통령의 관계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금은 온 나라가 오로지 이제 윤 대통령이 이게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 트럼프하고 윤 대통령 관계,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하고 윤 대통령 관계, 그게 사실 굉장히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거는 지금 아예 지금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헌재, 그다음에 이제 또 뇌란죄, 그래서 형사 재판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너무 이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법에 쉽게 말해서 뇌란 그 형사에 대해서는 이제 박세현이라 그러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지만, 지금 검찰의 이제 특수본, 지금 윤 대통령을 형사 재판하는 최고 서울고검장으로서 이제 특수본부장인데, 이 사람 사주를 풀어보면 형사 재판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의 거는 제가 하도 많이 풀어봤는데,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 이제 박찬대가 나와가지고 어제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감사원장하고 이제 검사, 요새는 하도 탄핵이 많으니까 감사원장, 그 다음에 검사 등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 검찰총장 하면 최고인데 등등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제 그 8대0 어제 이제 기각이 됐는데, 제가 그 판결문을 쭉 읽어봤어요. 저도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판결문을 쭉 봤는데, 아마 이번 기회로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제 어차피 헌재에 올라가서 판결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동안 윤 대통령 사실 대통령 되기 전부터 줄리니 무속인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도이치모터스 10년 전 일, 윤 대통령 만나기 전 일, 그냥 계속 악마시켜서, 윤 대통령이 약점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제가 이 특검이라는 거는 그 민주당에서 한마디로 특검을 하는 이유는, 민주당 그 변호사들 되게 많아요. 이번에 총선 때도 사실 우리 여기 부천에도 대장동 그 변호사가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진짜 변호사들한테 한마디로 일감 몰아주기, 자기 편 어떤 이익을 주게끔 하려고 특검을 하는 거예요. 요번에 쉽게 말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뭐냐면은, 이제 기각이 이제 29번 중에서 이제 나머지 한 16건은 이제 아예 각하되거나 이렇게 되고, 이제 8번을 이제 헌재에 올라가서 판단을 받아봤는데 8번 다 기각이 됐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정청래 사주를 보면서, 이거는 틀림없이 다 기각이 될 거다. 제 방송에 나와 있어요. 정청래 운이 되게 나빠요, 올해.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이제 사과를 하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제 사과하라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8번 기각해서 이 본질을 아셔야 돼요. 8번 헌재에 올라가서 전부 다 기각이 당했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장관들이나 쉽게 말해서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이 감사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또 어떤 독립기관이고, 한마디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그다음 통계 조작,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이제 문재인 시대 때가 누가 정권을 잡고 있었냐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씩 터뜨리니까 못하게끔 탄핵을 시키고,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탄핵하면서 오늘 박찬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통위원장 이진숙 말고는 이후다,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 등등들은 쉽게 말해서 계엄령 이후에 했다. 그거를 국민들은 아주 바본 줄 알아요. 그때 그 뉴스를 보면 다 알아요. 사실 윤 대통령이 계몽령을 내렸을 때는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감사원장하고, 제가 아까 실수했네요. 검찰총장이 아니라 중앙지검장 이창수, 그다음 등등. 그래 이제 탄핵안 올릴 때였어요. 이제 한마디로 통과가 되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탄핵을 할까 말까 국회로 올라가는 그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계엄령을 내린 거예요. 사실 윤 대통령의 조금 가장 큰 원인은 감사원장 탄핵하고, 그다음에 이창수, 그다음에 이제 검사들 탄핵, 요게 이제 굉장히 못하게끔 하려고 계엄령을 좀 내린 것 같은데, 지금 그 얘기를 역으로 계엄령 이후에 쉽게 말해서
탄핵을 했다 이거예요. 감사원장하고. 그 다 올려놓고 탄핵이 될 그걸 막으려고 윤 대통령이 한 거고. 그 여러분들 이제 뉴스 들어본 거 다 기억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 때리고 나니까 며칠 있다가 아마 탄핵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계엄령 내렸을 때 윤 대통령이 탄핵을 이제 안 할 것 같아서 좀 안심하고 있었는데 탄핵까지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교묘한 말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어제 제가 판결문을 쭉 읽어봤을 때 전부 기각되는 사유가 쫙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이거는 뭐 쉽게 말해서 탄핵 남발은 아니다, 뭐 이렇게 그거 하나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옷은 굉장히 발끔해요. 얼굴도 깨끗하고. 근데 이제 말하는 거 보면 쓰레기 냄새가 나. 왜 이렇게 쓰레기 냄새보다 더 진한 거 있잖아요. 뭐 걸레 냄새가 난다 그럴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이 탄핵을 기각이 되면은요, 그 속사정을 조금 이제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쉽게 말해서 변호사비를 한 5천만 원 썼다 그래요. 근데 기각이 됐어. 무죄가 됐어. 그럼 그 5천만 원은 방통위원장은 어차피 손해 보는 거예요. 뭐 감사원장도 마찬가지고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그러니까 어디서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손해를 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 이 장관급들을 어떤 일하라고 뽑아놓은 건데 직무 정지되더라도 그 사람들 월급은 나가요. 그러면 그게 다 세금이야. 그러면 그건 업무방해예요. 한마디로 이 탄핵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업무방해죄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각이 되면 일반 재판에서는 무고죄가 돼요. 근데 하도 이 국회의원들이 이 국민들 모르게 법을 자기네들 위주로 법을 다 만들어 놨어.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세비도 계속 올라가게 해놓고 그런 것도 합의를 잘해. 자기네들 이익되는 거 이런 건 합의가 또 잘 돼요. 비즈니스를 탄다든지 제가 이제 쭉 보면은 뭐 비즈니스 국회의원 뭐 예우하는 거 뭐 이런 것도 통과가 잘 돼. 뭐 면책특권이라든지 지네들 좋은 법들은 다 그러니까 너무 87년도 이제 개헌을 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 이익과 자기네들 쉽게 말해서 주변 사람들 거기에서 크게 먹은 놈들은 또 걸려요. 뇌물죄나 뭐 이런 걸로 이제 걸리게 되는데 또 알게 모르게 또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 집에 현찰이 3억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게 말이 안 그냥 누군가 줬을 거 아니야. 그런 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기네들 법을 자기네들을 위한 법을 많이 만들어놨어. 이 권력이라는 건 고임은 썩게 되는 거야. 많이 썩어 있는. 그래서 말로는 그럴듯하게 뭐 국민 찾고 민주 찾고. 근데 방송에서 들어도 쓰레기 냄새가 나. 초등학생들도 그 판결문 쭉 읽어보면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알 수 있어요. 서로 뭐 국힘 쪽에서는 사과하라 그러는데 사과할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자진 그 국민 배지들 다 반납하고 다시 선거를 해야 돼. 다 국회 해산해서 다시. 그리고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듯이 헌재에서 지금 결정을 못할 거다 제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 방송에 나와 있어요. 왜냐면 제가 8명 사주를 보니까 이 상관이라는 사주들은요, 제가 전에도 했지만 절대 이렇게 압력을 주거나 협박을 하거나 뭐 헌재 앞에서 뭐 농성을 한다든지 그런다 그래서 이 상관들은 변하지 않아요. 한번 딱 마음 먹으면 절대 안 변하는 게 이 상관의 또 특징이에요. 절대 안 져. 제가 볼 때 뭐 5대3이나 4대4로 제가 예언했었는데 그것도 한 달 전에 했던 얘기예요.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윤 대통령 석방되고 나서 한 얘기가 아니라 윤 대통령 석방된 건 정말 잘된 일이에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2월 25일 지나면 계속 좋은 일이 생겨서 이제 다 좋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쉽게 제가 얘기할 때는 뭐 언론이고 뭐고 완전 뭐 그럴 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헌재가 많이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알았어요. 재판관들 성향을 보고 나서 이건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다. 다 예상했잖아. 14일에 오늘이에요. 오늘 이제 14일 뭐 판결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판결했으면 되게 좋았어요. 오늘은 오화 날이거든. 오늘 불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러면 사실 기대를 제가 되게 했었어요. 오늘 판결하면 틀림없이 이거는 기각이다. 각하 아니면 기각이다 했는데 조금 미뤄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달 자체가 제가 이 얘기 하려니까 요즘 전화들이 많이 오세요. 문자나. 선생님이 날짜를까지 얘기를 해주니까 그거를 민주당에서 이용을 한다 이거예요. 이제 국힘 쪽하고는 헌재하고는 어떤 그 연결 통로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이제 이재명하고 문영배 같은 경우에는 뭐 사법고시 뭐 통화도 이제 수시로 이렇게 하는 뭐 제3자를 통해서 정보가 다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추정해 보면 요 한 며칠 사이 석방되고 나서 민주당 하는 애들 짓거리를 보면 알 수 있어. 막 쉽게 말해서 일보 삼별한다든지 안 하던 짓을 지금 막 다 나와서 총동원령을 내리고 막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행동연합, 자유행동연합인가요? 구성원들이 옛날 그 뭐예요, 사드 반대, 그 다음에 또 그 미국산 소고기 그런 거 다 집회하는 그 사람들한테까지 찾아가서 시민단체 가서 집회 좀 해달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 정보가 들어왔겠죠. 옛날 그런 거 안 했어. 마은혁이 뭐 쉽게 말해서 박찬대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탄핵시키겠다. 지금 권한대행을 또 탄핵시키겠다. 아니면 또 국회의장까지도 막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는 조용했거든. 8대 0이니까 굳이 마은혁 해봐야 기간만 늘어나고 한 1, 2주 한 달 정도 늘어나니까 안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방송에서 또 이 마은혁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헌재에서 어떤 소스가 들어왔는지 이거 5대 3이니까 이 마은혁이 꼭 해줘. 뭐 소스가 들어왔는지 그걸 걔네들이 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급해진 거야. 똥줄이 탄 거야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뭐 실실 쪼개고 다녔어. 근데 요새는 완전히 똥빛이에요 얼굴이. 우리는 얼굴을 이렇게 보면 알거든. 그럼 뭔가 헌재에서 이재명이한테 소스를 줬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지니까 이제 막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땐 지금 5대 3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이게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는 이제 박찬대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형사법에서 이제 그 형사 소송 어차피 내란죄 수사에서는 박세현 이 고검장이 굉장히 사주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만약 운이 좋아 그러면 윤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운이 나쁘면 윤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또 박찬대 사주를 봤을 때 지금 원내대표예요. 어차피 정청래보다는 위란 말이에요. 어쨌든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젊긴 해도 그러면 또 이 사람 사주를 보면은 운이 좋으면 탄핵이 될 거고 윤 대통령이 운이 나쁘면 윤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두 사람 걸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심우정 오늘 뭐 또 계속 이제 오늘까지는 또 그 저걸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즉시 항고를 하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되게 압박을 넣는데 그게 또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즉시 항고를 할 건지 아니면 이 사람 사주 성격이 조금 신약 같으면 굴복을 해서 즉시 항고 쪽으로 갈 거고 신강이면서 상관 같으면 절대 말을 안 들어줄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서 일단 누구 걸 먼저 풀까요? 이제 일단은 뭐 헌재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박찬대 사주 풀어보고 박세현 고검장 사주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대충 뭐 정청래 거나 이제 주변 사람 걸 풀어보면 뭐 헌법재판관 사주도 풀어보고 이렇게 했지만 결과를 어느 정도 유출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윤 대통령은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얘기했지만 트럼프하고도 굉장히 궁합이 좋고 또 올해 운이 되게 좋아요. 작년에 되게 나빴어. 작년 겨울에 굉장히 나빴고 그래서 이제 항상 윤 대통령은 쉽게 말해서 겨울철이 항상 안 좋아. 11월, 12월 달 되면 물이 들어와서 그때도 한번 저기 그 부산 엑스포 유치도 그때 11월 달, 12월 달 때 깨진 거예요. 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거 갖고 또 민주당에서는 한마디로 이런 또 이 패널들 나오더라고요. 변호사비 예를 들어서 국회라는 거는 어차피 국회에서 탄핵을 한 거니까 뭐 민주당 주도지만 어쨌든 국민의힘도 국회예요. 입법부야. 거기서 어차피 탄핵을 한 거고. 근데 이 국민의힘도 또 바보예요. 어차피 탄핵을 했으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국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국회를 해산하라는 거는 민주당만 해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국회에서 한 거야. 국회에서 탄핵을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인원수가 적어서 책임이 없다 이건 아니야. 대통령 탄핵에서도 쉽게 200석 넘게 200명 넘게 했으니까 어차피 두 정당은 다 해산시켜야 돼. 그리고 나서 다시 선거를 해야 돼. 제 입장은 그래요. 지금 제가 여의도 국회를 보면 쓰레기장이에요. 완전히 쓰레기 냄새가 나. 너무 고여 있어. 너무 썩었어. 말하는 거는 더 쓰레기 냄새가 나고. 이럴 때는 해산시키고 다시 또 투표할 때도 사전투표 없애고 일일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개표 해가지고 컴퓨터 전혀 못 들어오는 데서 수개표를 해서 다시 정말 제2의 건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라가 살아나. 이대로는 안 돼요. 너무 썩었어. 일단 박찬대 사주를 보면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과연 탄핵이 인용이 될까 기각이 될까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이제 큰 간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서기 좋아하고 홍보 활동, 이 간목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 사주에 있는 이 무토 기운의 이제 지장간에서 기운에 태어났기 때문에 큰 산의 나무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홍보, 그다음에 큰 간판 역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건 또 되게 잘해요. 말도 이제 굉장히 화가 많기 때문에 조리 있게,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한테 도움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서면 나설수록 사실 역풍, 민주당에는 역풍을 이어서 윤 대통령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인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을 대변해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뭐 광화문에서 원내 대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입장문을 쭉 읽더라고. 그러면 큰 그 사람 얘기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문이 큰 산이라 그러면 돌멩이 하나 딱 집어가지고, 민주당의 수법들이 그거야. 항상 하나 가지고 계속 부각시키는 거. 근데 그거는 국민들이 이제 알 걸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번 탄핵으로 인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도 윤 대통령 운이 좋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이제 뭐 저는 사주 푸는 사람이니까, 이 사주에서는 이 간목일주라는 거는 항상 월이 되게, 월령이라 그래서 이 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화라는 거는 무토를 이제 지장간에 5월 10일이니까 초반이니까 이 무토 기간이라고. 보통 5월 5일에서 5월 15일까지는 천간의 힘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토 힘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사주는 나쁜 사주는 아니에요. 오행은 다 골고루 다 있다, 이렇게. 뭐 그러니까 뭐 개운도 되고 또 대운도 굉장히 좋게 흘렀더라고. 근데 원인은 뭐냐면 사화 안에 이 무토하고 병화가 있어. 이 사화라는 거는 이 병화, 뜨거운 햇볕이 있고 그다음에 뜨거운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나무에 또 조금 을목, 작은 나무도 있어, 꽃나무도 있어요. 근데 이 사화 안에는 무토라는 건 뜨거운 지열을, 이 무토란 건 뭐냐면 오행 중에서 갑을, 병, 정화라는 건 땅에 지열이 있는 그 다음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열이 아직 식지 않은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사화가 두 개야. 그러면 또 하나의 산이 있고 지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화 안에는 병화가 두 개가 있어요. 햇볕이 두 개가 있다. 사실 이 그림을 딱 그려보면 딱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좀 사인펜은 좀 잘 나오는 걸로 새 거 썼는데 조금 얇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바꿔서 해드릴게요. 그러면 어차피 이 그림을 보면 딱 뭐가 필요한 건지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피가 와야 돼. 그 다음에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제 천간에는 신금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도 좀 있고 지지에 자수가 있기 때문에 피도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육친관계만 붙이면 돼. 그러면 내가 태어난 이 일, 태어난 날이 본인이 되는 거예요. 형제간이 되고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쉽게 말해서 을목이 본인의 여자 형제간이에요. 겁재라 그래서. 이건 비견겁재. 그 다음에 이제 이 햇볕이 본인한테는 진로, 사업체, 표현에 해당하는 거야. 화가 이렇게 많으면서 식신상관에 걸려 있으면 표현을 되게 잘해요. 말도 되게 조리 있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 뜨거운 산이 본인한테는 쉽게 말해서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제일 필요한 게 물이에요.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주는 이제 지하수가 필요하니까 지하수가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그러면 사주를 볼 때 이렇게 이제 이걸 신약사주라 그래요. 물하고 나무가 없을 때는, 부족할 때는 약간 신약하다 그래요. 이런 사주는 이 식신이 이렇게 많으면 상관으로 봐서 어쨌든 상관격이에요. 그러니까 신약한 상관이다. 예를 들어서 이 신약상관의 특징은 뭐냐면 욱하는 건 있어. 그리고 확 질러대는 건 잘해. 그다음 목소리가 크고, 그다음 불의를 보면 막 질러대는. 근데 신약하기 때문에 오래 안 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짠해지고 어쨌든 착한 면은 있어요. 그럼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햇볕이 들어오게 되면 이 물이 말라. 그럼 이 뜨거운 땅에서 나무가 죽어버리겠죠. 이럴 때는 화가 들어올 때가 제일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이 뜨거워. 그러면 뜨거운 이 무토나 술토나 미토, 이럴 때가 제일 나쁜 거예요. 이 땅이 뜨거울 때가 물이 다 말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아랫사람 복이 없고, 그 다음에 이 햇볕이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땅이 뜨거우니까 부인이나 여자, 어떤 아버지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재물도 씀씀이가 좀 해프다. 돈 들어오면 이제 쓰는 편이다. 그럼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이제 물이 필요하니까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주.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사실 정치인보다는 교수 쪽이 더 좋아요.
배우고 익혀서 남한테 이렇게 가리키는. 근데 이사주에서는 또 문서 잡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명의를 내 명의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지하수는 본인한테는 이 물을 계속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관에 대해서 욕심이 많겠죠. 어떤 관직.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물이 필요한 사람은 회계 쪽에 굉장히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세무, 회계 이런 쪽. 왜냐면 물이 나한테는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물에 해당하는 직업은 세무, 회계거든. 이런 쪽으로 굉장히 밝은 사람이고, 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한다. 직업 정신은 되게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대신 화가 많기 때문에, 화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이기 때문에 심장이 기가 세요. 그래서 이제 나이 먹어서 조심해야 될 거는 사실 이제 풍이나 피가 너무 빨리 돌아가는데, 근데 나이가 되면 이제 혈관이 약해지고 막힌단 말이야. 그럼 빨리 돌면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제 뇌출혈 대신 치매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뜨거운 토가 많으니까 소화력은 되게 좋고, 그 대신 금이라는 거는 체력은 약하다. 왜냐면 금이라는 건 대장,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장에서 음식은 많이 먹어도 호르몬이 많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정력이 약하고 지구력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뼈도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관지 쪽도 되게 안 좋다.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물이 들어올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이사주에서는 41살 때부터 병신합수, 그 다음에 물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10년 동안 물이 들어온 거예요. 50세까지. 이 피가 왔다 이 말이에요, 대운에서. 그러니까 이제 41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을해. 이 나무도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60세까지는 굉장히 좋았어. 이 해수라는 거는 뭐 60세, 그 다음에 59, 58. 그때는 이제 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대운에 살았다. 근데 1년운도 뭐 그때 선거할 때는 물이 들어왔을 때니까 100% 국회의원이 됐겠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 61대운에서 이 갑목이 들어와요. 갑술. 큰 산에 나무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뜨거운 땅에 나무겠죠. 그러면 물은 이제 빠져나가고 나무하고 땅이 들어오니까 물이 다 말라버려요. 근데 올해부터는 굉장히 나빠. 왜냐면 올해 같은 을사년이야. 그럼 점칠 수 있는 건 기간이 점점 갈수록 이 사화가 들어와요. 이 사화는 큰, 아까 뜨거운 땅, 뜨거운 이 지열이 많은 땅의 을목, 나무란 말이에요. 그럼 물이 마르겠죠. 그러면 이 사주로 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나쁜 일만 생기겠지. 이 사람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재명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게 제일 좋은 일이라고. 제일 바라는 일이고, 민주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만약에 운이 좋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 운이 나빠. 내가 볼 때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이 사람 운으로 봤을 때 사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쨌든 뭐 다시 구속될 일은 없으니까. 사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을 때, 사실 국민을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보수 쪽에서 욕할지 몰라도 사실 국민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기각이 돼야 돼요. 트럼프하고 어떤 외교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궁합이 좋기 때문에. 근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도 올해가 운이 좋아요. 사실 어제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 탄핵을 시켜서. 그렇게 될지 몰랐을 거야. 이제 앞으로는 김건희 여사 뭐 특검하자는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헌재에서 딱 결론을 내려줬기 때문에 부담이 될 거라고. 김건희 여사도 어쨌든 햇볕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저거거든. 그러면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인용되는 게 더 나아, 솔직히.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는 이 쓰레기 같은 이 정치판을 떠나는 게 사실은 더 운 좋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제가 생각하면 그래요.